맛있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네, 총선 전에 화제의 인물들이 여러 분 계시지만 저는 이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민경욱 상임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아직 연수구의 공천 확정이 아직 안 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다들 궁금해하시고 문의도 많고 그러는데 이쪽 지역은 아직 공천 확정이 되지 않고요. 네. 다음에 공천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쪽에 무려 5명의 국힘당 예비 후보가 지금 후보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5명이나 되는데요. 전직 의원도 저를 포함해서 2명이고, 아이고, 그만한 분들이 이제 많아서 이걸 정리를 좀 해야 하는데 지난번에 면접이 끝난 다음에 네. 단수 공천 지역은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단수 공천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고요. 네. 다음에 며칠 지나서 경선 지역도 발표를 했는데 경선 지역에도 아직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 이유가 뭘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다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경선으로 이제 결정이 될 것 같다. 이게 많은 분들의 예상입니다. 아니 경선 지역이라도 왜 발표를 안 할까요? 경선하면 경선 지역으로 빨리 발표를 해서 이게 좀 선수들이 뛰게끔 해줘야 될 텐데. 네, 그게 한 2가지인데요. 네. 5명의 우열을 가기가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네. 다음에 이 5명, 저를 포함한 5명이 여기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지만 5명까지는 경선에 참여시킬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최대 3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아주 드문 경우에 3, 4위가 차이가 많지 않을 때 4명까지 할 수 있다.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3명으로 한다고 하면 3명을 어떻게 골라야 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22일 네. 오는 22일에 선거구 획정이 결정됩니다. 확정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송도 지역 전체와 옥년 1동, 동춘 1, 2동 해서 신도시, 구도심, 원도심이 함께 있는 선거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송도 국제도시 쪽으로 인구들이 많이 몰리고 다음에 원도심 쪽에 인구가 좀 줄어드니까 네. 전에 저희들이 갖고 있던 3개 동을 원도심 쪽으로 그냥 붙여주는 그래서 송도 연수 갑과 을의 선거구가 조정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22일 날 확정이 되기 때문에 네. 아마 그 22일 법령이 발표되는 순간에 거기에 해당이 되는 우리 지역의 후보들 선정 방식을 발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저런 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몇 가지 때문에 아직 좀 발표가 늦어지는구만요. 네, 근데 예. 이제 저로서는 이제 잘 될 것으로 이 경선에 잘 포함이 돼서 자웅을 겨뤄보고 그러면 이제 유리한 국면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네.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뭡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면접을 할 때 네. 면접을 할 때 자기 소개 이제 1분이 있거든요. 네. 1분이 있는데 1분 한 걸 듣고 심사위원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질문 속에 이 부정선거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그런 시각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쪽 지역, 제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 인지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거든요. 네. 그것을 이제 경쟁력으로 제가 꼽아서 상대 지역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상대 당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 우위에 있는 경쟁력으로 소개를 했는데 네. 그걸 갖고 아니 뭐 유명하다고 다냐 유명한 것 중에 뭐 부정선거나 이런 부정적인 것도 있고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아 이건 무슨 소리야? 예. 예, 그래서 제가 답은 어떻게 했냐 하면 부정선거라는 것은 만약에 실제로 발생했다고 하면 작은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그게 부정선거가 실제로 있었다고 하면 가장 큰 피해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고 두 번째는 헌법적인 기본권을 훼손당한 국민들이시고 세 번째는 당선자를 빼앗긴 국민의힘 당이다. 이런 일을 눈 감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싸운 것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제가 답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그리고 그것이 그런 싸움이 무위에 그치지 않고 국정원의 발표도 있었고 당에서도 선거제도 개선 움직임이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2번씩이나 제도 개선과 관련된 의견을 밝혀주어서 나는 그 참 보람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답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이제 부정선거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것이 그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약간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공천 심사위원 면접 보신 심사위원들이 몇 분이신가요? 한 8명, 9명 이렇게 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8, 9명 중에 그 부정선거에 관해서 부정하는 그런 분이 몇 분이나 계셨던가요? 뭐 저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주신 분은 2분이었습니다만 그 부정선거를 집어서 얘기한 분은 1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뭐 다른 분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바깥에서도 최근에 있었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는 분들이 전 국민의 40%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여론조사도 나왔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파 중에서는 60%. 네. 의 사람들이 이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는 것으로 나오는데 아마 그런 인식이 공관위원들 사이에서는 공유되지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걱정이네요. 이게 걱정이지만 모든 것이 다 순리로 네.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도 여론조사를 좀 했고 네. 사전 이 점수를 매기기 위한 여론조사를 지난 1월 5일부터 8일까지 했었거든요. 네. 그때의 그런 것이 15일, 18일이 아니고 1월 5일부터 8일까지 했었는데 그때 그 여론조사를 보면 이런 모든 평가들이 녹아나는 게 여론조사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저의 강점이나 저에게 좀 유리한 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 여론조사 결과 꽃이라는 데서 그 김어준이 하는데 말씀이죠. 김어준이 하는 데에서 이쪽 지역에 있는 현역 국회의원이 의뢰를 해서 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에 우리 쪽 5명의 예비 후보의 경쟁력 혹은 선호도, 호감도를 잰 게 있습니다. 네. 측정한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저를 그러니까 이제 역선택을 받는 후보가 있어요. 네. 역선택이라는 것은 알죠. 민주당 사람들이 네. 생각할 때 국힘당의 어느 후보가 되면 좋겠느냐 이랬을 때 이 후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전체 지지하는 그 샘플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지지도 높이는데 일조를 합니다.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누가 지지를 했느냐 해서 거기서 민주당 사람들의 비율을 봤을 때 저는 거기서 꼴찌입니다. 역선택을 받는 꼴찌 후보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이 볼 때는 껄끄러운 두려운 존재였던 거죠. 그렇죠. 예. 예. 그건 여론조사 안 해도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경선을 할 때는 네. 그런 역선택
조항을 넣어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습니다. 네. 그래서 역선택이 영향을 못 끼치게 하거든요. 그런 네. 경우에는 제가 훨씬 더 유리해졌네요. 유리해진다. 뭐 그런 면을 제가 이번에 발견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언제쯤 그 인천 연수구는 발표가 될까요? 예, 말씀드린 바대로 오늘 이제 어제 그제로 토요일로 모든 면접이 끝났기 때문에 네. 이제는 지금까지 발표하지 않은 곳에 그러니까 단수 후보를 추천할 것인지 아니면 경선을 할 것인지, 경선을 한다면 어느 후보를 넣을 것인지 아니면 재공모를 할 것인지 네. 아니면 전략 공천을 할 것인지 뭐 이런 것을 권역별로 지역별로 지금 이제 논의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부터 또 순차적으로 오는 22일까지 뭐 그 이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경선 방식과 대상자를 발표하는 그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관심은 4월 10일 총선에 이번에는 부정선거가 없을 것이냐 이게 네. 이제 초미의 관심인데 우리 부정선거와 가장 먼저 맨 앞에서 싸워왔던 민경욱 대표가 볼 때 4월 10일 날 총선에서는 부정선거가 없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지금도 걱정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걱정이 되는 면은요. 네. 걱정이 되는 면은 이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쪽에서는 반드시 하려고 할 겁니다. 네. 왜냐? 우리가 이제 이 노름판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도박판에서 사기 도박을 아는 사람은 네. 정직한 도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니, 그래요. 네. 자기가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을 지전하지 않고 돈을 많이 딸 수 있는데 안 따려고 하는 사람은 없죠. 다만 그것이 발각될 것이라는 네. 그래서 뭐 불이익을 얻고 큰일 날 것이라는 두려움이 예. 그 기술을 쓰려고 하는 욕망을 막을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선관위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우리 민주시민들, 애국시민들도 여러 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고칠 수 없는 것들, 민주당 때문에 고칠 수 없는 것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 관리관의 도장을 집에서 가져와서 직접 찍고 집으로 가져가자. 네, 이런 것을 이제 관철시켜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선관위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하는 말이 네. 이 사람들이 우리를 이제 호도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도장을 찍어라 이랬더니 하는 얘기가 도장을 찍지 않더라도 한 장 한 장을 프린터에서 눈앞에서 보는 데에서 뽑기 때문에 위조의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사람들은 그게 맞네 이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죠. 그게 바로 호도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 우리들이 주장하는 것, 우려하는 것은 그 프린터에서 우리 눈앞에서 나오는 그 선거 투표 용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도장이 인쇄돼 나오기 때문에 내 눈앞에서 하는 거 말고 다른 골방에서 수만 장, 수십만 장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도 자기의 도장을 찍어야 된다면 부정 투표 용지는 생길 수 없는데 그게 인쇄돼 나오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인쇄를 할 수 있다. 수십만 장을. 아니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없는데 자기네들도 그걸 모를 바가 없을 텐데 그렇게 호도한다는 것은 이게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아니면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또 그렇게 되면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지금까지 해온 사람들은 편안하게 부정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만 봐도 그 한 가지 말고 여러 가지 수십 수백 가지의 방법이 있고 그게 자꾸 진화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아주 뭐 부정선거 없는 공명선거로 치러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민경욱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2번 연속 이틀에 걸쳐서 그 지금 말씀하신 날인한 거 선관위원들이 투표관리관의 날인 자기 사인 찍는 거를 지적을 했는데 관훈 토론에서도 그 비슷한 거 지적했어요. 그럼 세 번을 지적한 건데 최근에 그러면 뭔가
뭐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믿었습니다. 왜냐 다른 거 많은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네. 딱 한 가지 집어서 얘기해. 날인 예. 네. 날인 얘기 이 정도는 반드시 해야 되고 이게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가 다를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거를 그 똑똑한 분이 또 똑똑하기만 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뭐 둘째가라면 서러울 권력을 이제 갖고 있는 비대위원장으로서 그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관철될 수 있을 것으로 봤는데 거기에도 저항하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이 이 날인 관리관의 개인 도장 날인이 부정선거 혹은 부정선거를 꿈꾸는 쪽에 아주 그 중요한 포인트다. 용납할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돈과 인원을 모두 대겠다. 그러니 걱정 말고 개인 도장을 날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 것이 당과 한동훈 위원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하는 게 뭐 사람이 모자란다느니 시간이 걸린다느니 이런 뭐 저 고장난 추궁기 같이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다는 게 우리가 고쳐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지금 자기네들이 이걸 물러설 수 없는 그런 뭐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자기네들이 느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그 의도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불구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하나의 승부수를 던진 건데 그렇죠. 그게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유야무야 끝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동훈 화이팅입니다. 그렇죠. 요거에서 승부를 봐주는 것이 앞으로의 한동훈 리더십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왜냐면 저분이 말로만 저렇게 던지고 마나? 아니면 진짜 관철해내나? 이거를 볼 거란 말이에요, 국민들이. 맞습니다. 그냥 말로만 몇 번 던지고 그냥 그대로 또 그 4.15 총선처럼 그대로 진행을 해버리면 개인적으로 보면 영이 안 서는 거죠. 영이 안 쓰죠, 그다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관철되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관철시킬 거라 한번 믿어보죠.